안녕하세요. 수익을 말하다 김보람입니다. 네, 오늘도 다인인베스트먼트 이승주 리서치 센터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복잡계 강의 6번째 시간인데요. 이번 주 이 시간에는 이상한 끌개 개념에 대해서 공부한다라고 지난주에 짧게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러면서 숙제로 해주셨던 CJ그룹을 가지고 사례 분석을 해보겠다라는 말씀도 해주셨었는데 이상한 끌개 어떤 것인가요? 굉장히 말이 어렵죠. 예. 근데 그 복잡계 강의에서 우리가 이 강의를 위해서 네. 초기 조건의 민감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프랙탈 구조, 비선형성 이런 걸 배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3시간 동안 강의하는 내용이 어떤 면에서는 이번 우리가 복잡계 강의를 할 때 하이라이트가 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 이상한 끌개라는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면 여러분들 이걸 수학적 사고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이상한 끌개라는 개념을. 그러면 이 그림 이미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떤 펑션 함수에 의해서 x에서 다른 공간에 이건 뭐 x 다시가 되든 y가 되든 이런 공간으로 갔을 때 이 f라는 함수의 여러 가지의 그 변화에 의해서 이동하는 사상이 결정이 되거든요. 그거를 이 f 함수가 어떤 경로 의존성 내지는 끌개가 될 수가 있어요. 단순히 이렇게만 먼저 머릿속에 이미지화 시켜 놓으시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 조금 어려운 불교의 암경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김으로 저것이 생긴다.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고 이것이 죽음으로 저것이 죽는다. 이건 무슨 주식 얘기하는데 뚱따지 불교 뭐 암경 얘기도 하고 막 이러느냐. 여러분들 저는 이 주식시장의 경로 의존성을 파악할 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상한 끌개라는 모멘텀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 시간 통해서 첫 강의 때 그 하나의 끌개의 징후가 제가 처음 강의에서 어떤 일가를 내세웠습니까? 여러분들 이제는 11월 14일로 기억나는데 첫 강의가 여러분들 게임이나 엔터테인먼트 관련해 중소형주 성장주들 여러분들 SM이 됐던 컴투스가 됐던 그동안 급등했던 종목들 한 주당 뭐 30배 40배씩 주는데 절대 하지 마세요. 100% 매도하고 그거를 경기 민감주나 IT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 다음에 또 55,000원대 전후에서 자동차 기아차 아니면 경기 민감주로 이동하십시오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이상한 끌개의 기준선 엔화 그 다음에 중국 모멘텀 이런 거 갖고 한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CJ그룹은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도 제가 좀 길게 보면 한 20만 원도 간다고 봅니다. 지금 10만 원대에서 11만 원대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7, 8만 원에 산 사람들이 지금 11만 원, 10만 원대 오면 와 많이 올랐는데 천만 맞습니다. 아직 제가 생각하는 환경이 오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런지도 또 이 투자 역사라든지 이러한 이상한 끌개 개념 갖고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또 하나 다음 도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이거는 원이 계속 도는 겁니다. 어떠한 끌개, 어트랙터라고 유인책, 모멘텀 이런 거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게 마찰이 없을 경우에는 물리적으로 영원히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마찰이 있다고 그랬을 때는 어느 점으로 마찰이 뭡니까? 속도를 감속시키면서 어디 점으로 수렴시킬 거예요. 이 이미지를 주식시장에다가 접목시켜 보세요. 우리 시장은 노이즈나 마찰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걸로 변환시켰냐면 마치 물리학에서 어떤 모멘텀이나 그 재료가 시장에 에너지파가 분산시키는 이렇게 퍼지는 거예요. 마치 제가 전번 시간에 이 강의 중에 엔화가 아베 총리가 이제 자민당이 집권하면 아베 총리는 분명히 돈을 찍어내서 엔화 약세가 급격하게 될 테니까 엔화 약세가 확산됐을 때 이게 90엔도 가고 100엔도 가면 그와 경쟁되는 주가 자동차주는 오히려 외국인들이 숏에 급락을 할 거고 오히려 엔화 부채가 많은 기업들 그게 포스코라든지 현대제철이라든지 중국 관련주들 이런 것들이 올라가는 이런 어떤 에너지가 시장에 왔을 때 그 끌기에 의해서 헤지 펀드들이 어떤 건 롱 포지션 매수로 가고 어떤 건 숏 포지션
매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리 생각해서 그 시스템 상황이 확인된 다음에 행동하기보다는 그 전에 행동하는 그런 끌개의 확인 과정이 주식시장에서는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시스템 사고로 단순히 물리학에서 어떤 파동의 그림으로 보지 마시고 어떤 재료가 왔을 때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하고 어떤 에너지가 우상향으로 가는지 우하향으로 가는지를 시스템 구조화시키는 게 더 중요하고 그걸 동태적으로 직선으로 선형으로 계속 가면 모르는데 올라갔다 떨어졌다는 비선형 개념이니까 이거를 동태적으로 추적해 가면서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을 읽어내는 게 더 중요하죠. 그거를 도식화시켜서 구조화시킨 게 다음 그림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7, 14, 21% 내지는 또 중소형주는 38, 61% 이런 기준잣대를 만들어 갖고 각도를 만들어서 다음과 같은 이미지를 계속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즉 우상향으로 지속적으로 가다가 더 이상 못 가는 그때 각도가 3번 바뀌는가, 계속 떨어지더라도 전체적으로 더 이상 악재가 나오더라도 안 떨어지는 수렴 과정이 어딘가, 그 다음에 계속 지그재그 순환되는 그러한 과정이 어딘가, 이런 끌기에 따라서 각각 종목이 지수함수적 성격을 우상향을 할 때가 있고 우하향을 할 때 있고 어느 점으로 수렴될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지그재그 상단 하단적이 있고 순환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차례차례 시스템 구조화시켜서 보는 게 끌개의 개념입니다. 예. 여기에서 이상한 끌개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상한 끌개를 개발하고 발견한 사람이 로렌츠라는 분입니다. 기상학자거든요. 스트레인지 어트랙터라고 이상한 끌개라고 말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느 일정한 위상 공간 안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것이 그리는 궤적이 자신이 지났던 길을 전혀 다시 반복해서 지나지 않고 계속 어떤 패턴을 보여주면서 움직이는 거를 로렌츠 끌개, 마치 나비 모양 같다 해서 우리가 로렌츠 끌개는 나비 효과라는, 여러분들 나비 효과라는 영화도 보지 않았습니까? 예. 나비 효과가 뭡니까? 여러분들 어떠한 모멘텀에서 어떤 상황에 나왔다라 그 다음에 그 인색이 자꾸 바뀌는 거죠. 이런 것 같이 주식시장도 이런 어떤 변수가 나오면서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동태적으로 계속 가치가 커지는 게 있고 가치가 감소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시장은 그런 가치가 증가할 가능성과 감소할 가능성을 노상 판단해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가치가 올라갈 거는 롱 포지션을 사겠고 가치가 떨어질 거는 숏 포지션을 때리는 이러한 헤지 펀드들의 롱숏 전략이 기관이나 외국인 중심으로 시장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파악해서 투자 전략을 수립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러기 때문에 그 이상한 끌기가 나오는 파동의 그림자 추적이라고 그럴까요? 미사일을 추적하는 또 미사일, 이런 것 같이 그 동태적 추적의 경로 의존성과 그 다음에 그것이 만들어내는 창발 효과라든지 그 다음에 변환되는 시스템 구조를 여러분들 계속 공부하면서 그 공부할 그 모멘텀이 뭔가 이거를 읽어내는 게 이상한 끌개를 갖고서 왜 CJ그룹과 삼성그룹에서 이러한 변화가 있는가, 이런 걸 투자 역사를 통해서 공부하면서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을 앞으로 3시간 동안 가져보는 겁니다. 앵커님께서는 슬라이딩 도어즈라는 영화 보셨어요? 예, 알죠. 바로 그 지하철을 타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기네스 펠트로에게 정말 다른 두 개의 인생이 펼쳐지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바로 슬라이딩 도어즈 1998년 작품이었나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나라 코미디 프로그램에서도 그래 결심했어 이렇게 해서 패러디를 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영화로 좀 설명을 해주시니까 더 잘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미세한 변수나 원인이 끌게 작용을 해서 정말 다른 결과를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 변화를 동태적으로 추적을 해가면서 연결고리를 잘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 지금 아주 잘 지적을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요번에 그 이상한 끌개라면서 CJ 그룹이 예. 앞으로 그 시진핑 시대, 앞으로 시진핑 시대가 10년 정도 예상이 되는데, 네. 이제는 유럽이나 미국 부분보다는 우리가 그동안 중국이 미국보다 중국이 24% 수출이고 현재까지 미국은 10%대니까 2배가 넘은 상태. 또 아세안이 또 증가합니다. 이런 거를 계속 우리가 이 복잡계 강의를 통해서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상향이 어디까지 갈 건지를 CJ 그 그림은 지나가면서 그쪽의 투자 환경이 개선되면 개선될수록 계속 가치는 우상향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것 같고 지금 현재 보이는 실적 갖고 여기 이 단기간에 이만큼 올랐으니까 못 가.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네. 그 에너지가 계속 동태적으로 추적해 가면서 그 환경이 나올 때까지 저는 어느 정도 시간을 보냐면 2015년까지는 무조건 CJ그룹은 바이앤홀드 쪽으로 롱 포지션으로 들고 가겠고 그러니까 50%는 그냥 2015년에 들고 가고 팔고 나머지는 너무 단기간에 급등했을 때는 좀 팔았다가 다시 눌림목 주고 사는 파도 타기 하면서 시간 여행을 하겠습니다. 마치 이런 개념이죠. 예. 어떠한 주가가 그 하나의 파동이 나올 때 이게 어디까지 갈지 그 지수함수 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올라가면서 더 이상 호재가 나오는데 제자리 뛰게 하거나 급변하는 가격 변동성, 즉 그동안 올라간 진폭 에너지의 4등분을 해갖고 75% 능선을 붕괴하지 않는 한 우상향의 에너지는 계속된다. 이렇게 시스템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CJ그룹에 관련된 재료를 자꾸 찾아가는 겁니다. 거기에서 이상한 끌기의 개념이 뭘까라고 볼 때 저는 삼성그룹의 투자 역사와 과거의 지분 구도를 먼저 공부하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잡아 보시면서 앞으로 시장이 있는데 하나의 그 이상한 끌기를 통해서 삼성그룹에 연계된 CJ그룹이 삼성그룹과 왜 연계됐지? 이런 걸 모르시면 또 그 이해를 못 하세요. 그러니까 그거를 찾아내는 투자 역사 공부를 이제부터 실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사례 분석을 해볼 CJ그룹에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는 건가요? 그게 이제 중요하죠. 예. 이제부터 그러면 저와 같이 투자 역사 공부를 한번 하겠습니다. 예. 주식이 제가 이제 거의 30년 동안 이 주식 시장을 해보면서 저도 기술적 분석가에 한 10년 동안 빠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기술적 분석은 그걸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예. 매매에 그냥 도구로 사용할 뿐이지 거기에 절대적인 우위를 두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 법칙에 빠지지 마세요. 제가 젊은 분들 중에서 내가 이런 무슨 시스템 구도에서 이게 절대적 법칙으로 무조건 이게 이렇게 따라 하시면 큰 수익 난다. 그러면 저는 어떨 때는 웃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그 구도에 맞는 게 어떠한 종목이 있는 반면 그 시스템 구도 정반대로 움직이는 종목도 무지 많을 테니까 예. 거기에 당할 수가 있으니까 너무 거기에 힘을 쓰지 말고 맞는 거를 찾아내는 데 주력하는 게 기술적 분석인데 저는 그 기술적 분석보다 가치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융합하고 그 다음에 오히려 투자 역사상에서 사람이 어떠한 욕망이 있지 않습니까? 나도 어떤 주식 투자에서 돈 벌고 싶지 깨지려고 주식 투자하는 사람 없거든요. 어떤 기업체라도 기업체가 그 성장하면서 그 기업의 가치를 키우려고 그러지 파산해갖고 망가지려고 기업을 하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 그룹의 종사자들, 거기에 또 중심이 되는 대주주들이 어떤 가계 구도와 어떤 철학과 어떤 흐름을 갖고서 지금 진행해 왔느냐, 이걸 읽어내는 게 먼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CJ그룹이 나오기 전에 먼저 모으는 어디입니까? 이병철 회장의 삼성그룹입니다. 그러면 이병철 회장의 장남이 누구셨냐면 이맹희 씨입니다. 네. 지금 CJ그룹의 총 회장님이 이맹희 씨의 장남이시거든요. 유재현 씨. 그러니까 그 선대로 3세대 경영 시스템으로 가고 있어요. 그 1세대가 이병철 씨입니다. 이병철 회장. 그러면 그 과거에 그 역사를 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옛날에는 장남 후계 구도로 해갖고 삼성그룹의 장남 이맹희 씨가 왜 지금 삼성전자의 회장이라든지 전체적인 삼성그룹의 총수가 아니지? 그때 그게 결정되는 하나의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박정희 대통령 때 1966년과 68년 때 한국 비료 사건, 여러분들 한번 인터넷에 네이버에 가갖고 검색을 해보세요. 한비 사건, 삭가리 사건 이런 게 검색하면 그때 신문에 크게 아주 난리를 쳤던, 그러면서 그러니까 내각이 총사퇴하고 개각도 되고 여러 가지, 그러면서 삼성그룹의 이병철 회장께서 한국 비료를 국가에 헌납하십니다.
그런 상태까지 가거든요. 이러면서 그때 그 사건의 주도 역할을 했던 분이 이맹희 씨나 이창희 씨인데 이창희라는 분은 둘째입니다. 장남이 이맹희 씨고 둘째가 이창희 씨입니다.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은 이제 세안그룹이라고 했는데 지금 세안그룹이 거의 유명무실 없어졌죠. 그런데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 요 구도를 보면서 한국 비료 사건과 핵심적으로 거기에 관여된 분들이 후계 구도에 빠지면서 그때에서는 아주 젊었던 학생이었던 분이었는데 삼남인 이건희 씨가 이제는 삼성그룹의 후계 구도로 가면서 지금 삼성전자의 중심이 되신 겁니다. 참 투자 역사보다 보면 이러한 한비 비료 사건이 이제 삼남,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왕조라고 그러면 왕위 계승에서 1순위와 2순위, 장남과 차남이 배제되고 그러면서 삼남이신 분이 그 왕조의 왕권을 획득한 거와 거의 비슷한 그러한 상태가 된 거죠. 그 투자 역사 보면 우리가 뭐 조선시대나 거기에서도 이런 경우도 굉장히 비일비재하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의 상황에서도 이 마디가 한국 비료 사건에 의해서 형태가 이러한 전개가 됐다는 거.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저를 2008, 9년도에 미리 아신 분들 보면 제가 오프라인에 강연을 할 때거나 또 2008년도에 되면 금융위기 뭐 리만 파산하면서 막 굉장히 험악했을 때 그때 삼성그룹의 2008년도 4월 달에 상성 특검이 종결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이 투자 역사를 보시면 2008년도 4월에 삼성 특검 종결, 제가 이렇게 하나의 선을 화두로 나눴어요. 2009년 8월 14일 날 이제는 선고가 나옵니다. 특검에서 이제 뭐라 그럴까요? 법원에다가 고소를 했고 그 결과로 판사가 판결을 선고를 내린 게 2009년도 8월 14일입니다. 그때 이제 이게 삼성 에버랜드와 삼성 SDS 전환사채로 해서 이건희 회장님께서 자제분이신 이재용 씨한테 그 삼성 SDS 지분 넘기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뭔가 불법적 행위를 했다 해갖고 특검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전체적인 관련된 분들이 심지어는 구속도 당하시고 그 다음에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님께서도 여기에 관련돼 갖고 뭔가 그 선고를 받으셨죠. 2009년도 12월 31일 날 이건희 회장 특별 사면이 있으셨습니다. 네. 그러면 요 마디를 잘 보세요. 2009년 8월 14일 실질적으로 특검에서 종결한 날과 그다음 8월 14일, 12월 30일 그러면서 이제 사면이 끝난 다음에 어떻습니까? 이제는 삼성전자 회장으로 복귀하신 게 2010년도 3월 24일입니다. 제가 그 마디를 삼성전자의 주가에 연결을 시켜서 한번 마디를 결정을 했습니다. 요겁니다. 여러분들 이 그림을 보시면 삼성전자 이 맨 처음에 까만 선이 특검이 종결된 시점입니다. 그때 주가가 얼마였냐면 60만 원대였습니다. 근데 이때 상황이 그 삼성전자의 특검 외에 외부적으로 금융 쓰나미에 그 리만 파산의 금융 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왔기 때문에 실제 40만 원까지 빠졌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생각하면 그런 때가 있었어? 60만 원, 그때는 60만 원에 샀던 분이 40만 원 빠졌다. 이거 손절해야 되냐 난리 났었던 때거든요. 그리고 나서 또 다음 두 번째 까만 선이 아까 얘기한 대로 여러분들 선고가 있었던 때고 빨간 색깔이 이제 특별 사면 2009년도 12월 달에 특별 사면 될 때 그때도 삼성전자는 7, 80만 원 요 가격대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이제 회장님으로 이제 다시 복귀하셨을 때 주가도 70에서 80만 원 사이입니다. 그 이후에 현재는 얼마입니까? 150만 원입니다. 바닥에서 40만 원대에서는 무려 거의 3.5배, 4배 가까이, 3.4배 이상 무조건 올라 4배 가까이 됐죠. 지금 거의. 그 상태가 왔고, 그 다음에 7, 80만 원대에서도 거의 더블, 그 시가 상위 종목의 이 삼성전자가 150만 원대까지 왔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과거를 지금 해서 야 이때 사서 이때 팔았어 얼마야. 제가 이거를 강조하려고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리는 게 아니에요. 아직도 그러한 끌기에서 가치가 이렇게 커질 수 있는 게 많습니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찾아내서 이제는 삼성전자도 놓쳤고 과거의 그런 파동도 놓쳤다면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거는 놓치지 말자는 게 이 복잡계의 이상한 끌기의 가장 기초적인 개념에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리기 위한 겁니다. 그러면 아직도 뭐가 남았습니까? 라고 우리가 전략을 짤 때 여러분들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건 이 사진의 이미지 보시면 이건희 회장이 그 두 따님 손을 잡고 어디 회의장 참석하시면서 흐뭇해 하시는 모습이십니다. 그리고 다음 또 이미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이제 그 이재용 삼성전자 사장께서 이제 부회장으로 승진하고 삼성전자가 최근에 이제 인사 이변이 있었는데 그 전의 자료입니다. 제가 책 쓸 때는 삼성전자 사장님으로 계셨을 때 삼성전자에 관련돼 갖고 삼성전자가 대주주로 있는 회사가 뭐야? 삼성테크인, 삼성중공업, 삼성전기, 삼성 SDS. 제가 그래서 요거를 동그라미 쳐갖고 제가 삼성테크인, 삼성전기, 삼성 SDI 그리고 그때 시점에 꽃보다 남자라고 해갖고 그 참 재밌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래서 F4 아주 잘난 멋있는 남자 F4 같이 주식에도 삼성그룹의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그 2009년도 전후에 갖고 삼성전기가 3만원, 4만원대 삼성 SDS가 아마 5만원대 SDI가 삼성 엔지니어링은 4, 5만원대 삼성전기가 3만원대에서 이런 것들이 F4가 돼갖고 기업의 가치가 우상향되면서 적어도 한 3년 안에 적어도 무조건 더블 이상 할 거고 이제 이건희 회장께서 특검에서 이제 사면을 받고 그러면서 이제 후계 구도를 생각할 때 분명하게 그 삼성전자가 대주주 있는 그 계열사의 지분 가치를 극대화시키는 게임을 분명히 할 거다. 그거를 놓치지 마십시오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엄청나게 커진 상태가 나타났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는 제가 강조하는 거 아까 따님 두 분에서 이제 이 장녀이신 이부진 씨의 지분이 이부진 씨가 관여했거나 직책이 뭐죠? 삼성 에버랜드와 호텔신라 사장님으로 계십니다. 그러면 왜 호텔신라하고 에버랜드가 관련되어 있고 여기에 연동되어 있는 게 제가 빨간 색깔로 호텔신라, 에버랜드, 삼성물산 요런 것들이 앞으로 어떤 변화를 줄 건가 이거를 읽어내는 게 중요하고 또 이서연 씨는 제일기획, 제일모직 여기서 제일모직 요런 것들이 어떠한 흐름으로 나올 건가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지금 이게 이미 급등한 거야 아니면 아직도 남아 있는 거야 이런 것들을 찾아내 갖고 앞으로의 투자 흐름을 연계해서 보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네. 이게 끌개로서 앞으로 시장에 지금은 안 보이지만 이 변화가 미래 가치에 큰 효과를 줄 수 있는 이 모멘텀이나 변화의 전환점, 티핑 포인트가 뭘까? 이런 거를 찾아내는 게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이러한 포인트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먼저 작업을 하나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작업이냐면 각각 대상 종목들이 2008, 9년도에 저점과 현재 고점의 궤적에서 어느 정도의 가치의 변동성이 있었나 하나하나씩 샘플을 찾아내서 저와 같이 단순한 아까 저가 고가를 4등분하고 그 변화를 보면서 현재 위치를 딱 파악하는 작업을 저는 이거를 위치 파악이라고 표현하는데 먼저 삼성 엔지니어링 2008년도 9년도 4만원에서 28만원까지 있었습니다. 대단한 이걸 4등분 해갖고 지금 14만원 15만원에서 좀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나 많이 빠진 거에는 대반등인데 2008, 9년도의 상황 보면 대단한 에너지가 분출했었죠. 4만원짜리가 28만원까지 급등한 상태가 나왔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이런 거를 또 삼성전기 3만원짜리가 16만원까지 갔습니다. 대단했죠. 예. 그리고 한번 급락했다가 지금은 최근에 11만원 고점 찍고 조정하고 있는데 당분간은 9만원과 11만원 박스고
이게 과거처럼 이렇게 큰 폭의 파동의 급등 파동은 저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삼성 SDS도 5만 원짜리가 21만 원까지 간 이후에 이걸 4등분 해갖고 전체적인 위치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삼성테크인. 삼성테크인은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이 삼성테크인이 과거의 삼성테크인이 아닙니다. 삼성테크인은 기업 분할을 했어요. 우리가 옛날에 삼성 디지털 카메라, 그거를 삼성 디지털 이미징, 그 기업을 분할한 다음에 그거를 삼성전자가 흡수합병해버렸어요. 그리고 남아있는 삼성테크인의 주가입니다. 그러니까 원의 삼성테크인은 기업을 쪼개갖고 이미징을 만들어 놓고 이미징은 누구한테 흡수합병했냐면 삼성전자가 갖고 왔고, 그걸 이 삼성그룹이니까 가능했지. 만약에 지금 세상에서 핸드폰이 이렇게 화상이 좋고 이런 세상에서 삼성 디카 거의 적자의 파산 상태까지 갔었을 겁니다. 예. 그런데 그걸 삼성전자 흡수합병하면서 기업의 가치가 이렇게 유지될 수 있다는 게 삼성그룹의 대단한 기업을 쪼개고 합치고의 대단한 기술이다라고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거 삼성테크인이 이렇게 기업 이미징 분할한 그 과거의 사례를 데이터에서 공부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걸 검색해 보면 다 나옵니다. 이런 투자 역사를 먼저 여러분들이 기초조사를 먼저 하는 겁니다. 그래야 미래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시장에서 통계조사, 역학구조조사 이런 걸 하듯이 어떠한 삼성그룹이나 CJ그룹의 그 경로 의존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투자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파악하는 기초작업을 먼저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기술적 분석으로 고가저가 이동평 이렇게 보지 말고 예. 기업의 그 변화의 과정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둘씩 체크해 가면서 보는 게 더 중요하다. 하나하나씩 이렇게 제일모직, 그 다음에 호텔 신라 이런 것들을 2008, 9년도의 저점과 현재 고점 단기간에 6개월치 이렇게 보지 마시고 거의 10년 동안 그래프에서 2008, 9년도 특히 아까 삼성 특검과 그 다음에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께서 복귀한 그 기점부터 현재까지의 위치에서 삼성그룹의 계열사들의 가치가 어떻게 변화됐나 이런 것들을 투자 역사를 공부하시면서 전체적인 큰 틀을 잡아보는데 제가 결론은 뭐예요? 이제 CJ그룹 가치가 커질 겁니다 라고 제가 이게 어떤 면에서 선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2008년 말이나 9월 달에 삼성전기나 삼성 SDI나 F4란 종목이 앞으로 커질 겁니다 하듯이 CJ그룹과 호텔신라, 이부진 씨의 가치가 이제부터는 앞으로 3년이 될지 5년이 될지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께서 고민이 내 사후에 어떤 고민을 할 건가. 그럴 때 장녀 대신 이부진 씨가 지배하는 에버랜드나 삼성물산, 특히 호텔신라의 가치를 이건 호텔자가 아닌 유통물류회사를 만들면서 제2의 삼성전자를 하나 만들고 나는 편히 가면 그 다음에 세상은 이 두 축이 전 세계에 나가서 어디가 흔들려도 삼성그룹의 위상은 유지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기의 사후의 가장 목표가 유통물류 쪽이나 중국 관련이나 전체적으로 에너지에서 지금 삼성전자가 40만 원대와 지금 150만 원대 지금 시가총액이 250조 가까이 됐어요. 그런데 호텔신라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인가? 이걸 한번 보시고 그렇게 되려면 어떤 구도가 나올 건가에서 귀결되는 게 삼성생명이에요. 아니 그럼 삼성생명하고 CJ가 뭔데? 그리고 삼성생명이 뭐가 연결돼서 이게 왜 이렇게 되지? 갸우뚱이 하실 거예요. 예. 그게 앞으로 이상한 끌개가 나비 효과가 되면서 큰 전체 시스템 변화를 주는 하나의 키 코드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이상한 끌개라는 개념을 갖고서 공부해서 CJ그룹과 호텔신라와 이부지시 같이 이거를 추적해 가자. 그러면서 동태적으로 왜 이렇게 주장하고 이렇게 보는지를 우리 이제부터 공부하자가 이상한 끌개를 통한 경로 의존성과 나비 효과에 의한 끌개의 확산 과정이 어떻게 나오는가가 결론은 호텔신라 CJ로 나오고 금융권의 구조조정 과정이 전개되면서 이 가치가 우상향으로 앞으로 3년, 5년 동안에 지금 현재보다 얼마나 커질까? 이런 거를 같이 한번 연구해보고 실전 매매도 그쪽과 집중해서 투자해보자.
이게 이상한 끌개 경로 의존성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상한 끌개 개념을 적용시켜 보니까 시장을 보는 눈이 굉장히 넓어진다는 느낌을 받는데, 하지만 사실 초보자 입장에서 이 투자 역사를 체크하기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투자자들이 쉽게 투자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방법, 알아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그래서 제가 호텔 신라하고 네. 그다음에 삼성물산 네. 그리고 삼성생명 예. 이 구도를 설명해 드렸죠. 예. 그리고 그게 금융권의 전체적인 시장에서 하나의 전환점이 될 거다. 여러분들 이거에서는 또 투자 역사에서 아까 한비 사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했지만 네. 가계구도, CJ그룹의 가계구도를 먼저 또 공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 조사에서. 이 CJ그룹의 가계구도입니다. 이맹희 씨가 부친, 누구의 부친이시죠? 이재현 회장님의 부친이십니다. CJ 회장님의. 그리고 지금 CJ ENM이나 그 방송 미디어 쪽에 총괄하시는 분이 예. 누나이신 이미경 씨세요. CJ 부회장을 맡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맹희 씨 구도로 해갖고 이재현 씨, 그 다음에 이미경 씨. 이렇게 구도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님 밑에 이재용 씨, 그 다음에 이부진 씨, 이서연 씨 있듯이 이맹희 씨 자제분에서 주식시장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거기에 연동된 분들이 이재현 씨와 이미경 씨. CJ ENM. 그러니까 기업으로 같이 보면 CJ 그룹과 CJ 홈쇼핑. 그 다음에 CJ ENM. 이렇게 딱 머릿속에 두시면서 이 동태적으로 이 지분의 가치 구도가 어떻게 커질 건가. 이거를 읽어내는 게 키워드입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이맹희 씨가 지금 굉장히 한이 많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그렇죠? 그 한국 비료 사건이라는 게 여러분들 보시면 신문에 검색하다 보면 한국 비료 헌납 사건이라고 나옵니다. 네. 여기에 1966년도 9월 22일 날 한국 비료 그래서 삼성 재벌과 정부가 충돌한 사건으로 해갖고 한국 비료가 국유화가 돼서 삼성 이병철 회장께서 정부에다가 헌납하면서 여러 가지 그 과정에서 그 이병철 씨가 삼성그룹을 잠시 떠납니다. 예. 그때 왜 극단적으로 이렇게 갈렸냐면 이병철 씨가 그 삼성그룹을 떠났을 때 그 삼성그룹을 맡았던 분이 이맹희 씨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같이 힘을 실어주신 분이 차남이신 이창희 씨입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인 진행되는 과정에서 예. 이제 그러니까 어떤 그룹이 많으면 그 조직에 자기 사람을 심고 자기의 어떠한 권력의 어떠한 흐름에서 우리가 옛날에 용의 눈물이라는 걸 한번 보셨죠? 예. 그때도 보시면 태조 이방원이 네. 자기 세종대왕한테 그걸 계승하기 전까지 심지어는 장남인 왕위까지도 벗게 하고 예. 그 다음에 자기의 뭐라 그럴까요? 자기가 왕 될 때 했던 공신들 네. 그 다음에 자기 왕비의 뭐랄까 처남들까지 다 죽여버리거든요. 예. 그러면서 다 이런 권력의 편안한 계승을 위해서 이런 작업까지 하듯이 참 권력이나 돈에는 이러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이러한 기준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마찬가지로 한국 비료 사건도 이 과정에서 아버지신 이병철 씨가 떠났을 때 그 권력을 잡은 이맹희 씨가 자기 사람을 싣고 이거에 관련돼 갖고 그 영토 확장이라든지 권력의 어떠한 집중 과정에서 아버님하고 충돌을 합니다. 아버님하고 충돌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서 극단적으로 갈라지세요. 그게 하나의 모멘텀이 된 겁니다.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이병철 씨가 한국비료 복귀하고 삼성그룹에 복귀하고 또 한국 국가에다 헌납하고 그러면서 다시 삼성그룹에 재기했을 때 나를 오히려 나가 없을 때 이거를 날 배격하고 한 사람들 다 잘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차남인 되시는 분한테는 세안그룹이야. 얘 지금 잘 기억나시지 못하는 분도 많을 겁니다. 세안그룹에 넣고 넌 요것만 갖고 떠나라. 그리고 다시 정비를 하면서
후계 구도를 삼남이신 이건희 씨한테 갑니다. 이게 투자 역사의 하나의 기준점이죠. 그 과정에서 이제 삼성그룹 받던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 들어가고, 이 반도체가 지금 현재 삼성전자를 만들고 삼성전자를 또 이렇게 이끄신 분이 또 이건희 회장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삼성그룹의 가치와 지금 가치는 하늘과 땅 차이죠. 네. 이러면서 전체적인 삼성그룹이 이렇게 커왔는데, 문제는 뭐냐? 최근에 그 삼성생명과 연관되고 삼성전자의 그 차명 계좌가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차명 계좌가 상속에 관련돼 갖고 여러 가지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해서 이맹희 씨가 이건희 씨를 고소를 합니다. 이 법이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그리고 12월 18일 날은 또 여기에 법원 심리가 또 들어가고, 이 과정이 언제 끝날지는 모를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규모는 거의 4조짜리의 법정 소송이 지금 진행이 됩니다. 이게 또 어떠한 CJ그룹의 가치 변화나 삼성그룹의 가치 변화에 상당히 많이 변동을 주는 노이즈가 되겠죠. 그런데 이 발단이 한국 비료라는 얘기죠. 경로 의존성의 투자 역사 66년도의 사건이 지금 거의 40년대 더 지난 지금 현재 아까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고, 이게 다 이 연결고리란 경로 의존성. 그러니까 이런 포인트가 앞으로 CJ그룹의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리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과정에서 차명 계좌가 발생하는데, 여기서 이제 이맹희 씨와 이건희 씨의 주장하는 바가 상당히 달라요. 그걸 정리한 내용이 요 박스입니다. 차명 주식 소유주는 누구냐? 또 형제들은 차명 주식을 알고 있었느냐? 소송 기간은 지났냐 안 지났냐? 여기에 따라서 규모에 갖고서 지금 이러한 치열한 법정 공방이 가는데, 이 공방 과정에서 저는 CJ그룹이 가치에 마이너스보다는 플러스가 될 것 같다. 왜? 중국 모멘텀 외에 어떤 부분 간에 이 부분이 어떠한 합의로 끝나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서 또 전체적인 변화의 과정이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여러분들한테 그 삼성생명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지분 구도를 이제는 다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삼성생명이 삼성전자를 7%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삼성전자 7.4%가 지금 현재 시가총액으로 보면 얼마인지 아십니까? 거의 18조, 19조입니다. 요 7%가 거의 19조 정도 됩니다. 대단하죠? 그런데 이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7%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삼성생명을 누가 지배하냐면 또 삼성 에버랜드가 갖고 있습니다. 삼성 에버랜드. 여러분들 삼성 에버랜드. 또 삼성 에버랜드는 삼성카드인데 요 지분 구도가 최근에 또 큰 변화에 또 있었죠. 검색해보면 다 나옵니다. 그리고 삼성생명이 이렇게 순환출자 고리가 쫙 있죠. 여러분들 이 순환출자 고리를 잘 보세요. 금융권 계통에 있는 회사가 제조업 회사를 갖고 있어요. 이거 여러분들 금산법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금융과 산업의 그 분리 과정, 뭐 여러 가지. 그리고 지주회사 만들 때 그 금융회사가 계열사에 제조업체 갖고 있으려면 어떠한 거를 팔고 뭐하고 해야 되는데, 아까 삼성생명이 갖고 있는 삼성전자 7%가 얼마라고 했어요? 거의 19조, 20조인데 이거 어떻게 연골고리 끊어내겠습니까? 못 끊어내거든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의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그게 중심이 삼성생명에 연관되어 있을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비상장 기업인 에버랜드에 있고 또 삼성물산에 있고, 그 과정에서 또 이부진 씨의 기업의 가치가 이상한 끌개로 하나의 전환점이 되는 시기가 있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여러분들 제가 삼성 생명의 과거의 대주주 지분 구도를 이 책을 썼을 때의 지분 구도의 표입니다. 한번 보시죠. 삼성생명 지분 구도. 이건희 회장님이 20% 갖고 계시고요. 삼성 에버랜드 재단이 19% 갖고 있고요. 삼성문화재단이 4.6%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삼성전기 0.6%, 그러면 이때 신세계, 이마트, CJ, CJ제일제당이 각각 다 갖고 있었습니다. 삼성생명을요. 그런데 삼성생명 상장 이후에 지금
삼성생명 지분 구도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신세계, 이마트 싹 없습니다. CJ 제일자동도 나오지 않습니다. 어? 이게 뭐야? 이게 다 CJ그룹은 요거를 계열사에 넘기면서 CJ 대한통을 인수했고 신세계는 지분 교통 정리를 했습니다. 거기에 누가 기관들이 어느 기관들이 뭐랄까요? 블록딜로 움직였는지 다 검색하면 투자 역사에서 다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생명의 지부의 구조가 어떻게 바뀌었는가? 현재 데이터입니다. 제가 빨간 색깔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아까 신세계, 이마트, CJ 제일제당이 나옵니까? 하나도 안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이건희 회장님은 거의 똑같고 20.7, 에버랜드 19.3, 문화재단 이건 다 똑같죠? 그러면서 아까와 다른 게 뭐죠? 아까 다시 한번 볼까요? 신세계 3.6, 이마트 7.38, CJ 3.2, CJ 제일제당 2.3, 요 지분이 제가 오늘 기준으로 삼성생명 지분 구도 딱 봤는데 여기 하나도 안 나오죠. 다 교통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CJ가 이렇게 다 교통정리 다 팔아갖고 아닙니다. 계열사를 다 중심이 CJ에 갖고 있는 걸 이동시켰을 뿐입니다. 그러면 이동 과정에서 또 누가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또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고 그 다음에 삼성생명이 아까 여러분들 삼성생명의 대주주가 또 누구죠? 에버랜드. 요 에버랜드 비상장 업체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우리 놀이동산 에버랜드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삼성생명의 시가총액이 얼마냐? 여러분들 이 시가총액의 규모를 보시기 바랍니다. 19조입니다. 19조. 그러니까 요 변화가 분명히 앞으로 10년간 이제 이건희 회장님께서 자기 사후에 어떠한 지배구조에 큰 변화할 때 이제는 금융 섹터를 어떻게 구조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부진 씨가 중심이 되는 에버랜드나 그 다음에 삼성물산이나 호텔신라, 삼성증권, 삼성생명의 변화를 어떻게 그림을 그려가면서 이 지금 현재의 가치보다 어떻게 실적도 좋아지고 영토도 확장하면서 전체적인 규모가 커지면서 한 축은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하는 제조 섹터, 한 축은 유통물류와 연관된 이게 다 유통물류 개념을 제가 왜 강조하냐면 호텔신라나 에버랜드나 삼성물산이나 다 유통물류로 집중화시킬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두 가지 축이 하나의 구도로 삼을 가능성 이런 것들을 이상한 끌개로 여러분들한테 하나의 투자 판단에서 동태적으로 추적하다 보니까 이게 앞으로 시장에 있는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 거기에서 네. 우리가 가치가 변화를 주는 건 뭐가 있을까를 찾아내서 대응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CJ 아까 이제 지배구조에서 CJ를 봤죠. CJ가 삼성전자, 에버랜드, 그 다음에 삼성생명의 변화에 대해서 CJ 가치가 어떻게 바뀌는가를 이제부터 추적해갖고 예. 삼성전자 같이 추적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추적하냐면 우리가 배운 걸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분기별로 우리 이거 배웠어요. 복잡계 강의에서. 분기별 고가의 선을 빨간 선으로 쫙 거놓고 그 다음에 저가의 선을 파란색으로 거놓고 실제로 기업의 일주당 가치가 주당 순이익이 얼마나 되는지를 그려가면서 우상향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가는지를 한번 추적해 보는 작업을 삼성전자를 계속 하듯이 CJ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 그림을 한번 그려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뭘 보냐면 CJ가 지금 지배 구조가 어떻게 되냐 요걸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CJ는 누가 제일 많이 갖고 있죠? 이재현 씨입니다. 회장님 되시죠? 42% 갖고 있습니다. 42%. 그럼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죠? 12월 14일 이 종가 기준으로 3조 3천억에
10%대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재현 회장님의 실제 가치는 거의 1조 한 2천억 정도 됩니다. 저는 이게 5조까지 커질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 1조짜리가 5조가 되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모가 되는 시가총액이 얼마 정도 돼야 5조가 될까요? 3조짜리가 여러분들 3조짜리가 10% 정도 돼야 10조 정도 돼야 40%대니까 4조 5조 정도 되겠죠. 에이 그게 말이 되냐. 그렇게 갈 수 있어? 여러분들 SK CNC를 투자 역사를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SK CNC가 최태현 회장께서 45% 지분 갖고 있었는데 3만 원이었는데 그 가치가 7조까지 커지면서 그러면서 그걸 담보로 해갖고 SK 하이닉스도 인수하고 이 영토학적인 큰 그림이 CJ그룹은 앞으로 진흥 과정에서 이재현 씨가 갖고 있는 이 42%의 지배 가치가 지금 3조에서 1조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게 분기별로 얼마나 변화되면서 이 가치가 높여는 지주회사가 지배 가치의 가치가 높아지려면 뭐 해야 되겠죠? 계열사가 실적을 많이 내거나 그러면 아니면 그 지배 계열사 갖고 있는 지분 가치가 높아져서 실적 뿐다스 지분 가치가 높아지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실적이 좋아지려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중국에서 가갖고 여러 가지 계열사의 실적들이 막 그래서 CJ 홈쇼핑에 동박 CJ가 상해 증시에 상장되고 막 이런 모멘텀이 막 나오는 이런 상태가 동태적으로 전개되면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한번 진행되는 과정 한번 보시죠. 이런 것들을 투자 역사의 SK CNC 그리고 분기별의 변화 그러면서 CJ의 가치 변화 이런 것들을 읽어본다면 한비 비료 사건의 이상한 끌개가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되면서 CJ도 SK CNC의 변화같이 전개되느냐 이상한 끌개로 한번 추적하는 게 오늘 강의의 가장 핵심이다. 이렇게 판단해 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한 강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 더 큰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무국선생 다인인베스트먼트 이승조 리서치 센터장님과 함께한 수익을 말하다. 궁금한 점 남으시는 분들은 서울경제TV 수익을 말하다 게시판에 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답글 달아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서울경제TV 홈페이지 센TV.co.kr에 접속하시면 수익을 말하다 VOD 다시 보기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